눈만 뜨면 새로운 퍼즐 조각이 튀어나오는 게 바로 대장동 의혹. 예. 그래서 일명 뭐 판도라의 상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의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태를. 원체 규모가 크니까요. 네. 비리 규모가 원체 크고 또 관련자가 원체 많으니까 등장인물이 많아요. 이게 뭐 간단 명료하게 뭐 정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예. 그래야 전모가 파악될 수 있을 그래야 이게 전모가 좀 드러나야 이게 어떻다 알지. 지금으로서는 뭐 서로 공격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구름 속에 있는 거죠. 아, 구름 속에 있다. 이렇게 예.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자꾸 사람들이 국민들이 놀라는 게 퇴직금 50억에 놀랐잖아요. 30대 초반 대리가. 근데 이게 또 산재 위로금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산재를 당한 사람이 조기축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비과세인 세금도 한 22억 원 원천징수 납부를 했고 행보가 좀 오락가락해서 이 임채커님 이거 사실이에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많은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지 못하시는 게 아무리 심각한 산재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50억을 주는 회사는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그만큼 노동자 친화적인 회사였던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게 오늘 이제 CBS 노컷뉴스에서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소위 자신이 말하는 이제 산재로 힘들어했었던 기간 동안에 조기축구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조금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축구를 열심히 뛰었다. 네, 본인이 해명문에서 밝히기로는 네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시기가 이제 2018년 이후인데 그 2018년 이후에 2018년에만 최소 7번 축구 모임에 참석을 했고요. 2019년에는 20번, 2020년에는 14번 경기에 참여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달 한 번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 네. 조기 축구회 그 인터넷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남겨져 있는데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상 그 실업 축구 활동을 한 셈이 아니냐 좀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그 짜증이 날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다라는 언급이 있는 날에도 참석을 해서 경기를 뛰었습니다. 야, 어지럼증 있는 분인데. 어지럼증 있는데 이명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사보다 더 열심히 다닌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냥 참가만 한 게 아니고 이 글들에 따르면 스트라이커로 스트라이커로 주전 공격수로 맹활약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회원들이 쓴 글을 보면 말이죠. 네. 곽 의원의 아들 이름이 이제 공개가 돼 있으니까. 곽 선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채가 결승골을 터뜨려서 오늘의 히어로로 등극했다. 그래요? 병채가 중심이 되어서 골문에 맹폭을 퍼부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조기 축구의 히어로였던 셈인데. 대단하다. 네. 이걸 지금 산업재해 피해자로 보기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재해 보상금은 기본적으로는 비과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산업재해 때문에 이제 받았다고 했다가 본인 해명문에도 50억 중에서 22억 원을 세금으로 떼고 28억만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화천대유 측에서는 보상금이 아니고 일종의 위로금이다. 위로금이다. 네. 위로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까요. 네네. 또 이렇게 되는 해명 이게 이제 이어지면서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해명을 얼마나 좀 납득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좀 곤혹스러워졌잖아요. 이재명 게이트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역풍이 왔는데 지금 탈당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의원직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뭐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가 맞고 사람이 이게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작은 거짓말을 큰 거짓말을 낳는다고. 네. 그 과거원 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뭐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될 텐데 전모를 이거 뭐 자꾸 이게 변명하고 거짓말 하다 보니까 뭐 엉뚱하게 이제 자기의 신상까지 다 틀리게 되잖아요. 예. 그럼 산재 받았던 사람이 조기축구에 스트라이커로 가면 그 누가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그 본질은 사실 그것도 그 화천대유가 갖고 있는 비리죄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나 더 큰 거는 이제 화천대유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부정 비리 이런 건데 그 주에 이제 그 50억짜리 그 퇴직금이 하나 그냥 추가가 돼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분을 더 사게 만들어 버린 예, 거죠. 이게 좀 초점이 전환됐다 이렇게. 그렇죠. 보십니까? 초점이 뭐 초점 자체는 간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곽상도 의원 아들 경우는 그거는 우리 젊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뿐만 저 아니라 같은 중년 근로자도 하여튼 놀랍니다. 월급 받는 네. 월급 받고 사는 그렇죠, 모든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 진짜 그 어이없는 그렇죠. 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들 사건에 대해서도 뭐 부모가 책임은 있지만은 나 그것도 그거지만은 본인이 또 그 화천대유 쪽 사람들로부터 뭐 정치 후원금. 후원금인가 네. 뭐 그런지 뭐 얼마 2,500 얼마 받았다 그러잖아요. 쪼개기냐 아니냐 지금 뭐또 그게 뭐 뇌물이냐 후원금이 하는 거는 그건 뭐 따져보면 되는 그렇죠,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그 후원금을 2,500을 쪼개서 받을 정도면 그쪽 후원금을 주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관련이 모르는 있다.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뭐 예. 500만 원씩 이렇게 뭐 그렇죠. 쪼개서 뭐 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우리도 국회 내봤습니다만. 네, 모르면 10만 원도 보통 주기 힘들죠. 이거는 그게 아니 그렇게 안 하죠. 네. 주는 사람은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내가 맞습니다. 돈을 얼마 준다는 걸 본인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후원금이 성격인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곽상도 의원은 또 그동안에도 곽상도 의원이 한 일이 있잖아요. 네.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정한 주장만 해왔잖아요. 네. 대통령 그것이- 일가에 대해서도 공격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자기의 그동안에 한 언행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 삶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이 맞지요. 사퇴가 맞다. 긴 말 필요 없이.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이제 제명까지 거론을 했고, 근데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할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퇴를 실제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퇴감이다 여기까지는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사퇴해야죠. 사퇴해야 된다. 저는 사퇴하리라고 봅니다. 네. 뭐 본인도 양식이 있다면 이 정도 되면 사퇴하는 게 옳고 김정은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 그건 개인적인 네. 이야기일 수도 네.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야 뭐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개인이 생각을 앞세워서 대의를 흐트러뜨릴 만큼 네. 그런 한가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네. 자, 이게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자, 처음에는 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던 대장동 의혹. 지금도 이재명 게이트는 맞다. 지금 이제 이 의장님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자, 상황이 이렇게 가면서 뭐 여야는 지금 극한 대치를 합니다. 예. 프레임을 서로에게 걸기 위한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져 있는데요.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드러난 것 같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액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의 이 부정부패 정치 세력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후보를 엄호하며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수령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부동산 특혜로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였다고 맞받았습니다. 화천대유 일개 지원이 50억을 수령할 만큼 아수라파를 키워놓은 장본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입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은 특검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지금 특검 얘기 권성동 의원 목소리로 나왔는데, 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몸통이다. 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역비난을 강하게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뭐 이재명 그 후보 입장에서야 뭐 무슨 소리라도 하죠. 지금 네. 지금 뭐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어제 토론에서는 정신 차려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그런데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 대장동 개발 계획은 내가 설계한 거다라고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했죠. 네. 내가 설계한 거고 소위 이재명 행정의 가장 큰 치적이다.
그래 본인이 입으로 자기가 그걸 설계하고 우리 임동규는 그냥 자기 밑에 심부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놓고 또 뭐 이거는 이 대장동 개발 거는 설계자부터 뭐 발본색원 해야 되는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한 거고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했다 그랬으니까 또 이 김동규라는 그 소위 그 주된 인사는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하면 네. 되는 건데 특검을 안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것이다. 이상해지는 거지. 여기서 제가 이제 역할대로 딴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이렇게 해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게 그 이제 설계라는 단어에 주목할 게 아니고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설계라는 거는 민관이 공동 사업을 할 때 민간과 공공 부문이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설계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남시 환수분. 그렇죠. 이제 5,500억 원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유동규 본부장한테 맡겨서 그 부분을 갈라치기 한 것이다. 공영부문의 설계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민간이 이거를 자기들끼리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했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인데 요건 어떨까요? 그거는 말장난인데 말장난인 게 설계라 그러면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했잖아요.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 자체를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설계의 영역입니다. 그냥 설계가 뭐 쪼가리에 뭐 그림만 그려 놓는 게 설계가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인가 허가 이걸 전부 행사하는 게 설계거든요. 사업 진행 계획까지. 그게 설계지.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렇죠. 그게 설계지. 인허가가 설계의 핵심인데 인허가 빼고 그림만 그려 놓으면 그게 쪼가리지.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구체적인 청사진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제 임채권님 말씀은 자기는 또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걸 설계하고 그러지 인허가하고 뭐 다 이렇게 대장동 개발 이렇게 만든 게 내 업적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자기가 그냥 분리하려 그러니까 또 말을 요렇게 저렇게 바꾸고 요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건 국민들이 들을 때 그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그렇다면 뭐 그냥 특검해 보면 그림만 그렸는지 인허가다 행사했는지 알잖아요. 임채권님 말씀을 들으면 또 그냥 이제 이 시장의 당시 역할은 설계라는 표현이 그렇죠. 6대4 공영 6 4는 알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결정이 설계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또 역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보죠. 이 국민의힘이 슬로건을 계속 쓴 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거 과거 이제 MB 정부 때 많이 듣던 소리. 이명박 대통령에서 다 쓰는 누구 겁니까? 이거가 지금 패러디가 됐는데요. 이 슬로건이 또 이제 야권 인물들이 자꾸 등장하다 보니까 부메랑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거 이 사건을 닮았다. 잠깐 언급해 주셨죠? 한번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검찰 수사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형 이상득 전 의원의 휠체어 소환. 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카 이동영 다스 부사장에 이은 아들 시영 씨까지 일가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누구라고 진술하셨습니까? 네, 조동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네, 또 이 의장님은요, 이 MB 정부 시절에 뭐 특임 장관부터 중책을 맡으셨던 인물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요 다스와 비슷한 것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구호는 뭐 비슷하죠. 다스 누구 거냐, 대장동 화천대유 누구 거냐. 그게 이제 그러나 성질이 다른 거는 성질은 다르다. 5개는 개인의 그 가족 회사의 이제 소유가 그 형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이명박 거라고 이제 해갖고 이제 법원 결정까지 나온 거죠.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 1심, 2심, 뭐 3심까지 다 가봤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증거를 댔는데 그 증거를 증명할 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을 증인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증인 아무도 안 데려와. 미국에 가 있다. 안 데려와. 검찰이 자기네들이 증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1, 2, 3심 동안 하나도 안 데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구호는 같은데 내용은 좀 이제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하는 거는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많이 널려 있잖아요. 네. 많이 널려 있으니까 그건 뭐 이제 그래서 이제 특검을 하자는 거지. 네, 그렇죠. 검찰들은 이게 5개월 돼도 조사를 안 하다 지금 가로늦게 지금 이제 뭐 검사 수사한다고 뭐 검찰 경찰이 설쳐놨는데 이미 그동안에 중요 증거와 증인은 다 외국을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외국을 다 가버렸고 이미 증거는 다 새로 만들어도 만들 만큼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여기에 뭐 고문 변호사들 뭐다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검찰로서는 다스가 누구 거라는 것을 다스가 아니라 화천대유가 누구 거라는 걸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특검을 해갖고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를 밝히자. 그런데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또 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스하고 구호는 똑같은데 성격이 좀 다르다. 거기까지는 저도 이제 장관님의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사나 취재를 할 때 항상 이제 돈의 흐름을 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돈의 흐름을 쫓으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나온다든지 박영수 특검의 딸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야권 인사들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랑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지금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스 같은 경우는 의혹이 제기될 때에도 이미 형님이 거기 이제 다스의 사장이었고 조카가 부사장이었고 아들이 소위 말하는 실세 과장으로 이제 다스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었으니까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이제 타당성을 갖고 언론을 탈 수가 있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지금의 경기도지사랑 이 돈을 통해서 연결고리로 이어진 부분이 있냐, 지금 이 부분이 밝혀진 게 있냐라는 게 이재명 후보 측의 반론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 나갈까요? 이제 그 이재명 측에서 말하는 건데. 네네. 곽상도 의원 아들이나 뭐 박영수 그 특검의 딸이나 그런 부분이 돈 가져갔다, 뭐 아파트 받았다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큰 화천대유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한 거고, 그게 사건의 본질은 아니고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라는 이 물음의 본질은 그래 뭐 곽상도 아들도 50억 받아가고 뭐 박영수 딸도 뭐 아파트 받고 하니까 다수 도의가 오히려 국민힘 쪽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건 하나의 에피소드고 그건 본질이 아니고. 본통은 아니다. 본통은 아니다. 그건 본통이야. 그건 그냥 돈 갖고 흥청망청 이제 그런 건 아닙니까? 돈 잔치를 한 거다. 그러니까 돈 뭐 몇천만 원 놓고 몇백억씩 받아가고 뭐 몇억 놓고 뭐 천억 받아가고 이런 난리를 쳐놨으니까 돈 주체할 수 없어서 흥청망청 한 거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드러난 거고, 그러나 결국은 화천대유의 주인은 화천대유를 설계한 사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야당의 계속 주장이고,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 하는 것이 야당의 계속되는 주장으로 봐야지. 근데 오늘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오늘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너무 흥미로운 게 나온 게, 이게 김만배 최대 주주는 아니에요. 최대 주주의 누나가 또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부친 윤기중 이제 연세대 명예교수죠. 그 집을 매매했다. 이게 또 튀어나왔는데 이게 매수자를 몰랐다고 하는데 아까 주진우 기자는 또 아는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임채커님이 한번 이 의혹을 좀 정리해 주세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린공감 TV라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의혹 제기를 한 건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대조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마 고발당했죠? 오늘 고발당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한 상태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시기와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은 2019년 4월에 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이네요. 재작년. 이제 그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윤 후보의 아버지인 윤기중 씨의 연희동 주택, 이거를 이제 김모 씨가 사들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의 친누나입니다. 근데 친누나에 그치는 게 아니고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3호,
네. 여기서도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이윤을 이제 배당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등기이사입니다. 그 누나가. 그렇습니다. 김만배 최대 주주의 누나도 등기이사다. 그렇죠. 단순한 천화동이네.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고 이분도 화천대유 관계자 그리고 이제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매매가가 19억 원이라고 됐는데 네. 열린공감TV에서 부동산들에 확인해 보니까 시세가 33억에서 한 35억 정도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반 가격으로 내려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다운 계약서를 써서 현금을 따로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뭐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이 김만배 씨를 알고 있었느냐 이 질문을 받았고요. 자, 그분이 서울지검 대검을 출입했을 것이고 경제신문의 법조팀장이니까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다는 이야기를 이제 조금 우회적으로 시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까 주진우 기자는 김만배 불렀다. 씨는 형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이제 저 총장을. 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줄 기자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앞서가는 사람으로 비정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뭐 다들 없지만은 근데 그건 뭐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이거 또 시끄럽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 집을 김남배 누나라는 사람이 산 거니까 그건 그냥 부동산 거래로 봐야지. 그게 뭐 정치적 의미를 가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래요. 그건 윤석열 개인이 집도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집도 아니고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남배 누나라는 사람이 내가 김남배 누나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집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뭐 산 거니까. 현재는 매수자를 몰랐다는 게 윤 캠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를 수도 있고 뭐 나중에 뭐 사고 난 다음에 뭐 이야기는 나가 어디 팔았다 뭐 집 팔았다고 이야기는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김남배 누나가 내가 이런 사람의 뭐 천하도인의 뭐 이사고 내가 김남배라는 사람 누나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집을 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산 건 아니니까 그냥 부동산 거래로 봐야죠. 부동산 거래로 본다. 그래 봤는데 하필 그게 윤석열 아버지 집이니까 맞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필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얹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연희동 그 동네를 좀 잘 압니다. 그래요? 왜냐면 제가 그 연희동 그 동네에 살진 않았는데 연희동 그늘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어요. 연희동 그늘? 산 넘어. 연희동 근처. 그렇죠. 이 집이 매매된 동네는 아주 양지바른 연희동이고 저희 집 있는 데는 이제 약간 좀 그늘진 동네. 이래서 잘 아는데 진짜 찐 부자 동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역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을 통해서 직접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보통은 아름아름. 그렇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진짜 부자 동네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무리 금매로 내놔도 보통 한 2, 3억 정도 싸게 내놓는 거는 모르겠는데 한 10몇 억씩의 차이가 나는 수준의 금매가 된다.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좀 얼른 납득이 좀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있어요. 30억짜리인데 19억에 샀다 하면 그건 좀 뭐 그 매매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있는데 윤석열 아버지 집을 샀으니까 윤석열하고 관계 있지 않냐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 말이지 내 말. 이게 워낙 오늘 튀어나온 뉴스다 보니까 아까 에피소드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깊숙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정말 에피소드로 흘러가는 별것 아닌 문제인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도 특검하지 뭐. 그러니까 특검하자. 야, 역시 기승전 특검이에요. 자, 의장님 이게 월간 이제 오다 보니까 또 이제 한 달 후에 10월 후반에 될 때는 사건이 많이 진행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진격의 보수 오늘 첫 시간인데 자, 이재호 전 의원님, 전 장관님, 지금은 상임 의장님, 그리고 임경빈 팩트체커, 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